자, 첫 번째는 메타입니다. 메타가 간밤에 3% 정도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. 메타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잖아요. 근데 메타가 트위터의 대항마 이 스레드를 6일날 정식 출시합니다. 이게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건데요. 이 스레드는 텍스트 기반의 SNS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 머스크하고 저크버그하고 현피한다, 오프라인에서 붙어서 대결한다, 격투기한다, 이게 요 메타에서 스레드 출시한다는 얘기 듣고 이게 시작된 게 이렇게 이제 퍼지고 있는 건데요. 이 스레드는 그러니까 이게 트위터에서도 근무를 했고 요 메타에서도 근무를 했던 한 연구원이 발언을 한 건데요. 보니까 이 스레드가 트위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. 왜냐하면 이거 모방해가지고 거기에다 내 거 더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괜찮죠. 거기에다가 이 스레드는 지금 인스타그램 계정하고 연계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아요. 근데 거기에서 요 영어로 스레드 검색하면 연결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친구들도 그대로 끌어올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요 스레드는 일단 유럽 지역에서는 규제 이슈로 약간 보류가 되는 보유가 아니라 보류입니다. 보류가 되는 건데 일단 이 스레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단 시장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가도 오른 건데 다만 이 메타의 백기기 관행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메타가 그래도 꽤 큰 기업인데 일단 인스타그램의 그 스토리 하루 정도 24시간만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그거잖아요. 요 게시물. 요 스토리도 사실은 스냅챗의 방식을 모방해서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릴스, 이 쇼폼 플랫폼이죠. 요것도 틱톡 거를 모방해서 만든 거죠. 근데 나름 재미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. 처음에는 왜 흉내내냐, 니들 본연의 색깔 다 잃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도 나왔지만 결국은 잘 안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이제 그 세 번째 타자가 스레드인데 그래서 이 스레드마저 성공을 해버리면 메타의 백희기 관행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 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메타 입장에서는 계속 광고주 떨어지고 이젠 다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돌파구를 마련을 하는 건데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는 합니다만 요 큰 기업이 자꾸 이렇게 따라하고 이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투자자들은 나쁘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모더나입니다. 모더나가 1.5% 올랐는데요. 이 모더나 저희 다 알고 있죠. mRNA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인데 중국에서 요 mRNA 치료제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동안 모더나라던가 화이자 이런 기술 수입 안 했잖아요. 그냥 본인들이 만든 백신 만들고 했었는데 이제 모더나를 받아들인 겁니다. 다만 중국에서 만들어요. 중국에서 만드는데 이 백신을 만들면 만들어서 다른 국가로 수출하느냐 그건 아니라 중국인 전용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거고요. 이를 위해서 모더나가 상하이에 최대 10억 달러를 또 투자하겠다라는 게 이 계약 내용에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소식이 일단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. 플러스 또 하나의 재료가 있었는데 그 지금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것도 기침하고 이런 거니까 우리 감기가 비슷한데 조금 다른 바이러스 같죠. 요거에 대해서 유럽, 스위스, 호주 요쪽 의약품 관련 당국에다가 요거 시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요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게 하나의 또 성장 모멘텀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기업입니다. 세 번째는 울프 스피드인데요. 요 기업이 11% 급등을 했습니다. 울프 스피드는 미국의 전력용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.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얘들은 자동차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고 꽤 그래도 손에 꼽히는 반도체 회사인가 봐요. 근데 요 르네사스와 웨이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. 웨이퍼는 우리 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사진 보면
이 디스크판처럼 동그랗고 얇은 판 기억하시죠? 뭐 요걸 웨이퍼인데 요거를 이제 공급하는 건데 10년 공급 계약, 그러니까 중장기 계약이겠죠. 요걸로 체결을 했고 요게 약 20억 달러 규모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아마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아요. 계약 금액은. 그래서 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다. 뭐 일종의 공급 계약 체결 공시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은 니콜라입니다. 니콜라도 참 우리 서학개미분들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 니콜라 때문에 마음고생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오랜만에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좀 나왔어요. 그래서 4.4% 상승을 했는데 미국의 수소 전기 트럭 스타트업이고 아직 수소 트럭은 제대로 잘 만들고 있지는 못하고 있죠. 요게 나와야 사실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건데 그리고 니콜라는 지금 자금 조달 문제로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죠. 현금이 이제 뭐 바닥난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 있는데 자, 니콜라도 2분기 생산 그리고 배송 요 판매 실적 요걸 공개를 했습니다. 2분기에 트럭 소매 판매가 66대로 1분기 때 33대 인도했으니까 거의 한 분기 동안 100% 성장했습니다. 도매 판매도 45대로 전기보다 한 45%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근데 아무래도 얘들이 뭐 자금 문제 때문인지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2분기에 33대 생산을 했고 근데 판매는 지금 110대가 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기존에 쌓여져 있던 그 재고들까지 다 팔았다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판매 실적은 매우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. 다만 니콜라 주가가 간밤에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그 악재는 요 밑에 줄에 나옵니다. 요 니콜라가 작년 8월에 1억 4,400만 달러의 로메오 파워라는 요 배터리 제조 회사인데 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. 근데 그래서 이제 니콜라의 배터리도 요 자회사에서 납품한 걸로 많이 쓰고 있는데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건지 자금 문제 때문인지 뭐 1년도 안 돼서 이걸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요 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었는데 일단 요 판매 실적 요게 좀 더 강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